한 사람이 두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와 국무총리에서의 지위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1번, 2번, 3번까지가 어느 역할이라고요? 국무총리로서 직무에 위반해서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92명의 국회 찬성으로 한덕수 대행은 또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행의 대행으로 최상목 대행이 또 앉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뒤에요. 이렇게 대행의 대행까지 오게 되는 혼란이 있었는지 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뉴스를 준비하다가 지금 뉴스의 내용들이 다 정말 혼란스럽게 뒤집어졌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결 변호사님 모시고 일단 방금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늘 통과된 게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킬 효력이 있는지 되게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한덕수 대행은 지금 현재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헌재 결정을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헌재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탄핵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나오고 그런 있거든요. 것 같습니다.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 혼란을 보태게 하지 않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그죠? 이 결과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200명이 되지 않는 숫자로 탄핵이 된다는 것도 법리적으로 이해도 안 가지만,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대행의 대행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재판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을 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 정 변호사님,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두 가지를 안 들어줬어요.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그랬는데 여야 합의해 오라 그러면서 거절했죠. 그 다음에 특검법 통과시켜라 그랬는데 거절했죠.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대행을 그러니까는 그냥 국무총리였으니까 과반수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대행의 대행도 과반수. 그죠? 대행의 대행도 과반수. 대행의 대행도 모두 다 과반수로 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항 두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탄핵시켜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탄핵을 하면 끝이 어딥니까? 나중에 국무회의를 하려면 국무위원이 최소 10명인가 11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요. 그 밑으로 국무위원이 숫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이든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버리면 거부권을 행사할 국무위원과 대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거대 야당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대 야당이 있어요. 야당이 의석수가 그래요. 180석, 190석, 200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거대 야당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야당에서 탄핵이야. 이걸 탄핵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 이 탄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저는 지금 경기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탄핵을 해도 이렇게 쉽게 가결을 시키고 이렇게 쉽게 헌재에 보내고 자, 그렇다면 지금 헌재에 가 있는 건수가 몇 건이 될까요? 제가 아까 정 변호사님하고 이 대화를 못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헌재에서 아마 쌓일 거예요. 근데 헌재에 있는 숫자는 지금 6명이에요. 근데 4월달이 되면 또 한 사람은 퇴임을 해요. 두 사람은 퇴임을 해요. 네. 그러면 이들은 또 분명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누군가가 나 대행에서 잘리기 싫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타협을 하고 거기다가 해야 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대행이 또 잘려요. 또 탄핵을 당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국무위원 중에서 또 해요. 김문수 대행까지 오겠어요? 그렇죠. 김문수 대행의 노동부 장관은 이게 대행 순서가 되게 뒷번호예요. 끝에서 네.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요. 네. 현 추세대로라면 김문수 장관까지 각오도 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 벌어졌는데 이 폭주를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 속칭 스스로 소신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라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들이 과연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겠습니까?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원식이 국무총리 탄핵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국무총리가 탄핵된 건가요? 대행이 탄핵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까 한덕수 그 권한대행께서 하신 말씀에 좀 아쉬움이 있는 점이 제가 옆에 있었으면 그죠? 잘 설명을 드렸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국무총리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한덕수는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만약에 이번에 탄핵 소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과 똑같이 국무총리의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지만 국무총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하고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 권한을 대행할 자로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요번에 탄핵이 됐어요. 국무총리로서는 탄핵이 되면 그러면 뭡니까? 151석이면 충분한 거죠. 그죠? 그런데 국무총리로서 탄핵이 되면 국무총리 지위를 잃게 되는 게 아니라 지위는 유지하고 권한만 행사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것을 왜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바로 권한 대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의 지위를 잃지 않는 이상 권한 대행의 역할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네네. 제가 답답한 부분이 지금요, 기사를 보면요,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인데 분명히 아까 우원식이 이야기했어요. 국무총리직에 대한 탄핵안 소추라고요. 네. 그러면 국무총리직에 여러분 이건 나 되게 간단한 거예요. 국무총리직에 대한 탄핵안을 소추시켰어요. 그럼 국무총리직이 박탈된 거예요. 아니 박탈이 아니라 정지. 정지. 정확하게 권한 표현할게요. 정지. 네. 권한이 정지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내용은 헌재로 갔으니까. 네. 자, 정지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직이 아닌 대행의 자리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행 권한은 있는 거죠. 대행 권한이 왜 있냐? 대행이 된 거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면 탄핵을 당한 한덕수가 국무총리의 지위를 잃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음으로써 얻게 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언제 없어져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정돼서 더 이상 국무총리의 지위가 없어진다면 그럼 더 이상 권한 대행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소추가 가결되려면 200석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200석이에요. 근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150석이에요. 여러분 자 댓글 좀 써주세요. 우원식이 오늘 몇 석이라고 했나요? 저는 150석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150석이면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거예요. 탄핵 소추안이. 탄핵 소추안이. 네네. 소추안이.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이 말장난을 지금 민주당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한 대행이 틀렸다. 너 이거 틀렸다라고 전투적으로 좀 해주고 국민의힘에서 좀 전투적으로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국회 결정을 존중해서 국무총리로서 탄핵 소추된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국무총리의 지위는 유지되고 있고 국무총리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은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은 유지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요번에 탄핵 소추안이 전부 다 5개였죠. 국무총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5개였어요. 그 가운데에서 해병대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그 다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위헌 위법적인 한동훈 한독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이 3가지는 국무총리의 직무를 집행하다가 발생한 탄핵 사유예요. 그 다음에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거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집행하다가 요번에 탄핵 소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탄핵 소추안을 이 민주당이 교묘하게 지금 2가지를 섞어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뭡니까? 국무총리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논의를 둘 중에 어느 거냐, 둘 중에 하나다, 자꾸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한덕수라는 사람은 국무총리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집의 아버지이자 회사의 어떤 부장이나 이런 것이 2가지, 한 사람이 2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2가지 지위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와 국무총리에서의 지위 2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2가지 지위에 대해서 요구되는 탄핵 소추 허들이 어떻게 되느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151석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허들은 200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192명이 투표를 해서 192명이 찬성을 했어요. 국무총리는 151석이 넘었으니까 국무총리의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3가지 사유로 인한 탄핵 소추는 통과된 게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으로서의 직무 집행인 2가지와 관련돼서는 200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의사 정족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안건이 그거 돼버린 거예요. 안건이 그냥 통과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원식이 오늘 땅땅땅 두들기면서 국무총리 관련된 탄핵 소추만 두들겨야 되는데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집행도 통과된 것처럼 한 거니까 국민들을 오도하고 속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요. 제가 이거 우리 7번 뉴스인데요. 이 뉴스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이 5가지 사유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오늘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뭐를 지금 넣어야 되냐면, 자, 탄핵 소추가 151석이냐 200석이어야 하느냐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싸움이 아니고 탄핵 소추안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모두 5개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이 3가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를 위반했다라는 거고요.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위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요, 우리 PD님, 위에 3개 것만 딱 표시해 주세요. 파란 걸로.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위에 3개만 딱 보면 1번, 2번, 3번. 정 변호사님, 네네. 1번, 2번, 3번까지가 어느 역할이라고요? 국무총리로서 직무에 위반해서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4번, 5번을 체크해 주세요. 4번, 5번 2개의 부분은 무슨 역할이라고요? 4번, 5번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행한 직무 가운데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적시한 게 2가지죠. 저 2가지. 자, 그렇다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파랗게 해주세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파랗게 되려고 하면은 200석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돼야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 위배,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 위배가 모두 인정이 돼서 국무총리도 직무집행이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시에 직무집행되는 두 가지가 다 직무집행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그러니까 이 1번부터 5번까지를 했던 것이 사유가 올라가서 직무 정지가 되려면은 1번부터 5번까지를 위한 정족수는 200석 이상이 되어야 되는 200석 겁니다. 이상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를 충족시키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걸 하려고 하면요. 1번부터 3번까지 체크해 주세요. 1번부터 3번까지는 151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150석이 안 된다면 국무총리로서 국무총리의 권한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고 대통령 직무대행의 권한도 정지가 되지 않죠. 하지만 151석에서 199명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는 탄핵소추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은 탄핵소추가 인정이 안 돼서 기각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요 여러분이 보실 때 1번부터 5번까지 사유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유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가 다 양보를 한다고 쳐요. 4번 5번은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차분해야 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 민주당의 논리에 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한덕수를 탄핵 소추하는데 151석이냐 200석 이상이어야 하냐 이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에요. 질문이 올바르지 못하면요 답이 틀리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한덕수를 탄핵하려면 탄핵 소추하려면 가결되려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 이 질문이 틀렸죠? 한덕수라는 사람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국무총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각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탄핵 소추되려면 몇 석? 151석. 대통령 대행인 한덕수가 탄핵되려면 몇 석 이상? 200석 이상. 야, 그러면 한덕수라는 개인이 국무총리라는 지위와 권한,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와 권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 있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두 가지 갖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질문이 한덕수가 탄핵 소추가 받으려면 몇 석이야? 이건 틀린 질문이라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받으려면 몇 석? 200석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아까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었는데 PD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금 그게 7번 뉴스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를 사실은 한꺼번에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1번부터 3번까지 따로 1번 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2번 안 4번, 5번을 넣고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야 그렇죠. 원래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해 가세요? 맞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아유 정말 우리 유채구님 똑똑하세요. 지금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잘 넣어서 지금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안건이에요. 1번, 2번, 3번이 1번 안건, 국무총리에 대한 안건, 4번, 그렇죠. 우리 PD님이 지금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4번, 5번은 2번, 대행에 대한 안건 두 개가 올라가서 네. 두 개가 같이 올라가서 150명을 넘겼을 때는 하나만 통과되는데 200명이 넘어가면 두 개가 다 통과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51명이, 그러니까 192명이 찬성했죠. 그러면은 4번, 5번 대행이 된 거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5번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숫자가 200명이 안 되니까 뭡니까? 정족수 미달로 끝!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개표하지 않고 끝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듯이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저 4번, 5번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거는 두 개의 탄핵 소추안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과 국무총리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 두 개가 있는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결 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에 별건으로 해서 안건으로 올렸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들 쉽잖아요. 자 1, 2, 3안이 올라갔어. 자 그러면 너무 당연히 뭡니까? 151석 넘으면 분하지만
우리 유채구가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탄핵 소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가서 봐야 돼요. 그런데 4번, 5번만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치잔 말이에요. 4번, 5번만 올라갔어. 그럼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으로서의 저 두 가지가 직무 위배,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직무행위라고 두 가지가 올라갔다고 하면 그러면 몇 석이어야 돼요? 200석이어야 되잖아요, 저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우원식이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151건이면 된다고. 151건. 그렇다면 우원식은 200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번, 2번, 3번만 지금 통과된다는 걸 알고 있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권한 대행은 200석이 필요하니까 네. 우원식은 1번, 2번, 3번에 대한 국무총리직을 지금 탄핵안을 소추안을 가결한 거예요. 그러면 4번, 5번 국무총리직은 날라갔어요. 아까 정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지만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정 변호사님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만약에요. 네. 변호사협회의 대변인을 만약에 하고 계시고 네. 만약에 거기에 정 변호사님이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면 네. 세 가지 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대학 교수를 그만뒀다고 해서 변호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대학 교수를 하면서 변호사이면서 변호사협회 대변인이면 세 가지 직이 동시에 있지만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정준길이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되게 이해가 쉽게 가시죠? 그런데 너무 쉽사리 지금 한 대행이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수용한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죠. 지금 제가 우리도 유채고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건지 그죠? 한 거라면 너무 더더욱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국민의힘에서 기간쟁의 소송 그렇죠? 권한쟁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권한쟁의 소송을 하면요, 저는 백발백중 이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원식이 약간 이렇게 꼼수를 부린 거예요. 여러분 왜 옛날에 이런 거 아세요? 이렇게 무슨 이거 카드 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카드 뭐야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뭐야 하듯이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요, 우원식이 막 카드를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장난치네. 제가 바깥에서 이거 보고 있다가 이거 장난친다는 걸 지금 느낀 거예요. 자,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길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렇게 점잖게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을 기다리겠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의힘에 오늘 정말 모처럼 국민의힘이 전투적인 모습 보여줘서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율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률가들이 여기에 대한 걸 오히려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예, 사실은 오늘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제가 아마 모두 발언에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채고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분명하게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바로 오늘 중으로 준비해갖고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우원식 논리대로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뭡니까? 진짜 대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탄핵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하던 그게 야바위구나. 지금 뭔가 이러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것만 생각이 났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말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으면 이해 갔다고 동그라미라도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법률가들은 이런 걸 논리 구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해 가도록 쉽게 설명을 해야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야지만 우리가 법정에서도 이해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을 한 거예요. 1번, 2번, 3번 표시를 해서 이건 이고난, 이건 이고난.
근데 이 권한에 대한 거는 1번 안건, 이 권한에 대한 건 2번 안건, 이렇게 해서 따로 두 트랙으로 들어갔어야 된다. 근데 150명이 있을 때에는 1번 안건은 가능하지만 2번 안건은 아예 가결 대상도 안 된다. 이해 가시죠? 네. 여러분 이해 가시면 맞다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원식이 한마디로 이걸 하면서 우리를 약간 혼돈스럽게 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10번 뉴스를 보시면요, 이재명이 국민 명령에 따라서 한덕수를 탄핵한다, 내란 세력을 신속하게 발본색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대행을 지금 탄핵시키려고 해요. 근데 정 변호사님, 이 논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게 통과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얘네들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너희 기회 줬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해? 통과 안 시켜? 그러면 너 탄핵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총리가 그냥 칼을 맞았어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논리로 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 그러면 그 다음 대행 또 뭐가지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대행 또 뭐가지 날아가요. 그럼 그러다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냥 그거 통과시켜주는 어떤 대행이 있다 쳐봐요. 그럼 바로 가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시 탄핵으로 날려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쟤네들의 목표의식이나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럼 목이 댕강댕강 잘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잘릴 수밖에 없으면 잘려야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게 안 잘려도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같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와 관련돼서 탄핵안이 올라왔다면은 그러면은 몇 석이어야 돼요? 200석이어야 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 해설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0석이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국무총리 거랑 섞었다고 갑자기 151석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A라는 물건이 있어요. B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A라는 물건은 큰 가방이에요. B라는 물건은 작은 가방이에요. 근데 A라는 물건 속에 B라는 물건을 넣어서 A라는 물건 값만 주면 돼요? 아닌 거잖아. 이걸 지금 되게 교묘하게 섞어 놓은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되게 아주 사악하게 섞어 놓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좀 이게 뭐라 그럴까, 흥분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 그게 눈에 제대로 안 보이고 하다가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이 와중에 4번 뉴스 보겠습니다. 탄핵 혈안 민주당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탄핵 혈안 민주당. 한덕수 의결 정족수 논란에도 아나무인이래요. 민주당은요, 지금 이건 벌써 탄핵하기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미 의결 정족수 논란 같은 걸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교활하게 우리 쪽 사람들의 무지함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그냥 진짜 야바이 치듯이 대충 넘어가면서 권한대행과 국무총리가 이중적 지위가 있을 수 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거를 그냥 하고 넘어가면서 국무총리로 탄핵을 해놓고 뭡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국회에서 그거 할 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전광판에 올린 거 보세요. 국무총리 한덕수예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요, 200명이 안 돼서 아까 4번, 5번을 할 수 없다는 거. 국무총리 그렇죠. 거만 할 수 있고 대행 걸 할 수 없다는 걸 지들은 안다니까요. 맞습니다. 나중에 꼬투리 잡힐까봐 국무총리 한덕수라고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고 한덕수 대행은 갑자기 나 지금 되게 됐으니까 그냥 일단 기다리겠다.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정 변호사님.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재판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 관련법과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한덕수면요,
이거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불과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소추는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 애들이 난리가 나고 거꾸로 걔네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내려주겠죠. 한덕수 말이 맞다. 응?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이 맞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덕수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변 사람한테. 그래서 이 방송을 보게 하세요.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게 하십시오.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